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2월 20날 정도에 한국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뉴스를 통해서 그날 한국 조선업 해운 이런 쪽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 코스피는 2400의 지수가 깨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현재 조선업 역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조선 생산 건조 부분의 1위입니다. 올해 수주 부분만 따지자면 중국이 거의 한 70% 정도 수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 한 18% 정도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건조 능력을 더 늘리고 있는데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선박들을 주문을 받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선박 생산 능력의 232배라는데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조선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은 자국 내 건설, 부동산 시장이 폭망한 것들을 돌리고자 그나마 수출할 수 있는 조선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선박 생산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한국의 소형 조선소, 알루미늄 배라든지 강선을 만드는 간단한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소보다도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해군, 구축함 건조 관련한 매출로만 조선소들이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인건비를 많이 줘야 하는 배들만 만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예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동안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상선으로 운항되고 있는 배들이 80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강화법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미국과 중국의 해상의 패권이 꼭 미국한테만 기울어져 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군 함선 보십시오. 거의 숫자로는 비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함선 뭐가 달려 있는지, 뭐가 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군 전투력을 비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월등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배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과 생산 능력은 중국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법은 과연 무엇이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내용은 어메리카 액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존스 액트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을 발의하였다. 12월 19일 미국 현지 시간에 발의를 하였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조선업 부분, 해운 항만 부분들의 큰 상승이 나왔었죠. 기존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거의 정부 주도의 그런 펀드들을 타먹는 거죠. 정부 정책금, R&D 보조금 타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선업 강화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보자면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10년 내 80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하겠다. 10년 내 250척을 확대를 하려면 거의 3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조선소 부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시스템, 물류 이런 부분들, 기자재, 공급망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 신설, 우리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적 교류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기술 인력들이 서로 파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 시 25%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미국의 테너시에 공장 설립하면서 보조금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세액 공제가 굉장히 커요. 또 이제 미국과 동맹국한테서만 미국 선박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위험국에서는 수리하지 마라. 200%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MRO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동맹국은 한국밖에 없어요. 또 29년부터 중국의 수입품의 10%를 미국 선박으로 운송을 의무화시키겠다. 이렇게 조선업 강화법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 의회처럼 그냥 법안 발의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거 이번 달에 118대 의회가 끝나죠. 그리고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119대 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법안을 발의하느냐, 요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모두 공화당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초당적인 법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선주 투자를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업 주식들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빠지면은 워낙 앞에 쟁쟁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기대한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 또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이 고품질 선박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이 한국 해운 역량, 조선 역량들을 별도로 문의했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완전 묻혀버렸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또 새로운 길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냥 조선업 강화법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 밸류업 강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밸류업 될 겁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딱 두 업체들.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야들과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런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조선업 강화법 발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